산꼭대기 위에 얼음설이 전라남도 깊은 산속. 바람은 살을 내고 안개가 신발 끝에 매달려 있다. 한옥자는 회색 앞치마를 두르고 이른 새벽부터 깨집과 상추를 따기 시작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손가락 끝이 새파랗게 변했다. 이 추운 날 아침 또 장에 나가야지. 내일도 모레도. 옥자는 손등에 묻은 흙을 털어버리고 바구니를 들었다.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그래, 오래 산다고 몸이 쉬운 건 아니지. 그래도 내가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무도 몰라. 마당을 가로질러 집 안으로 들어가던 옥자의 눈에 익숙하지만 낯선 뒷모습이 들어왔다. 서울에서 온 며느리 최은지. 까치발을 들고 휴대폰을 붙잡고 있는 은지의 표정은 늘처럼 차가웠다. 어머니, 거기 아직도 일하고 계세요? 요즘 서울 사람들은 아침에 요가나 카페 가요. 이렇게 지저분한 옷 입고 나가면 동네에서 이상하게 볼걸요. 옥자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여긴 서울이 아니란다, 은지야. 우리 전라도에선 이런 게 일상이야. 직접 키운 채소, 햇빛, 흙냄새. 서울 100만 불짜리 커피보다 더 소중하지. 은지는 코웃음을 쳤다. 흙냄새요? 어머니, 요즘 시대에 시골 식당 유지하는 게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으세요? 엄마가 장터에 안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으로 배달해서 돈 버는 게 훨씬 쉬워요. 옥자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다. 장터의 손님들은 엄마 손맛을 기다리고 있단다. 그걸로 30년 넘게 살아왔어. 이 마을에선 내가 필요해. 은지의 표정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머니뿐이에요. 사실 그냥 습관인 거잖아요. 순간 정막이 흘렀다. 옥자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하였다. 네가 아무리 몰라줘도 이 산과 마을이 내 인생의 전부란다. 은지는 등을 돌리고 속삭였다. 이 산에도 언젠가 개발붐이 오겠죠. 그땐 다 사라질 거예요. 옥자는 빈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없이 은지를 바라봤다. 그 속엔 씁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중앙난로에 불을 피운 옥자는 아침밥 준비를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채소를 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곳 냄새, 이곳 공기. 그냥 흙이라도 나에겐 금덩인데. 부엌 쪽에서 은지가 대뜸 소리쳤다. 엄마, 두부찌개는 또 하실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젊은 손님들 그런 거 안 먹어요. 된장이 유행하긴 언제적 얘기예요. 서울에선 아보카도 샐러드가 대세예요. 옥자는 냄비에 물을 붓는 속도를 잠깐 멈췄다. 그럼 네가 해보거라. 은지는 피식 웃으며 뒤로 물러섰다. 제가 왜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저야 서울 가서 일해야 하니까. 옥자는 손으로 치마 끝을 꽉 움켜잡았다. 서울, 서울. 다 좋단다. 나에겐 이곳이 서울보다 100배는 소중해. 장터로 가는 길. 옥자는 무릎이 쑤시는 걸 참으며 천천히 수레를 밀었다. 도중에 이웃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다. 옥자야, 오늘도 열심히 나가는구먼? 네, 언니. 가게에 손님이 좀 줄어서 걱정이네요. 요새 다 그렇지. 그래도 옥자 반찬만큼 정성 들어간 집이 없지. 그때 뒤에서 은지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쏘아붙인다. 어머니, 좀 빨리 걸으세요. 택시 부를까요? 옥자는 한숨을 쉬었다. 은지야, 이 반찬 가게와 장터의 시간은 서울과는 달리 천천히 흐른단다. 은지는 못 들은 척했다. 시장에서 가게를 펼치며 옥자는 은지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저 앞에 김치 좀 진열해 줄래? 네, 어머니. 짜증난 표정, 손살같이 처리. 곧이어 가게를 지나가던 젊은 손님이 들어왔다. 이거 깨잎김치는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도시에서 온 고객님이신가 봐요? 네, 친구들이 여기 맛집이라고 하던데 진짜 맛있나 궁금해서요. 은지는 말을 끊으며 킥킥거린다. 친구들이요? 저희 엄마는 전통 방식을 너무 고집하세요. 시대에 뒤처진. 손님이 당황하며 웃는다.
옥자는 화난 듯 머리를 떨구고 혼잣말을 한다.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다. 손맛은 아직 나에게 남아있다. 손님이 떠난 후 은지가 노골적으로 불평했다. 요즘 반찬 가게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엄마. SNS로 홍보하셔야죠. 카드 결제도 안 되고 너무 촌스럽다니까요. 옥자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누르며 대답했다. 네가 싫다면 너는 오늘 안 도와줘도 된다. 엄마 혼자 다 할 수 있어. 은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본다. 진짜 어머니처럼 고집세고 완고한 분 처음 봤어요. 장터 한가운데에서 두 사람은 얼음처럼 마주선다. 옥자의 얼굴에 슬픔과 분노, 후회와 자존심이 뒤엉켜 있었다. 그때 은지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산이든 마음이든 이렇게 얼어붙으면 결국 부서지는 거예요, 어머니. 그리고는 휙 돌아서 버스를 향해 걸어간다. 옥자는 시장 한복판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골목길 차가운 물살 전라도의 산자락, 이른 오후. 흐린 하늘 아래 골목 너머로 한옥잔의 집이 보였다. 담벼락 위 깊이 자란 이끼마저 겨울빛에 얼어붙은 듯했다. 안방에서는 민성호가 이따금씩 짐을 챙기고 있었다. 오랜만에 집에 오는 날이지만 무거운 공기가 방을 감쌌다. 엄마, 저녁 뭐 해요? 성호가 어색하게 큰 소리로 묻는다. 옥자는 부엌에서 물을 다듬다 말고 슬쩍 미소 지었다. 아들 왔다고 참치찌개 하려고 했지. 네가 어릴 때 좋아하던 거. 성호가 부엌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아직도 직접 손질해요, 엄마. 이제 그런 거 너무 고생만 하잖아요. 옥자는 고집스런 웃음을 지었다. 엄마는 손으로 일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다. 엄마도 이젠 쉬셔야. 나 돈도 벌고 하니까. 문득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돈 잘 벌어서 엄마한테 잘해드린다고 했으니까 서울로 모셔가자고 했잖아. 그런데 왜 또 여기에 이렇게 촌스럽게? 최은지였다. 검푸른 패딩을 걸치고 팔짱을 낀 채 방문에 기대 서 있었다. 성호가 난처한 듯 아내를 바라봤다. 은지야, 그냥 엄마한테 인사 좀 하고. 은지가 쏘아붙였다. 인사? 밤새 운전해서 여기 오기도 힘든데 엄마는 산에서 혼자 삽질. 이젠 그만 내려놓으셔야죠. 옥자는 말을 멈추고 조용히 은지를 바라봤다. 그 시선엔 오래 묻은 슬픔과 분노가 뒤엉켜 있었다. 내가 여린애냐?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엄마, 너무 고생하실까 봐서 그런 거죠? 성호가 중재하려 했지만 곧바로 은지의 눈총을 받았다. 어머, 또 엄마 편이야? 당신 결혼 3년 내내 내 마음 한 번 헤아려 본 적 있어? 은지야, 그만해. 성호가 낮게 말했다. 은지는 더 크게 소리쳤다. 왜? 난 엄마가 여기 산속에서 하루 종일 시래기나 씻고 손이 터질 때까지 일하는 게 보기 싫어. 그런데 당신은 무조건 엄마 편. 도대체 우리가 결혼한 거 맞아? 옥자는 한숨을 쉬며 칼을 내려놨다. 성호야, 네가 없을 때도 엄마는 혼자 잘 지낸다. 네 아내 고생 안 시킨다. 은지가 한 걸음 다가오더니 욱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진짜 어머니 생각만 하시니까 문제죠. 엄마 없으면 못 산다는 듯 하잖아요. 엄마, 저기요. 남자도 결혼하면 부인 편 들어야 정상인 거 몰라요? 성호가 버럭 소리쳤다. 얘들아, 그만하자. 은지야, 엄마 힘든 거 나도 알아. 너도 힘든 거 아는데 이렇게 매번 싸우다간 정말 어디로든 다 끝나. 순간 방에 정적이 흘렀다. 옥자는 조용히 수세미로 손을 문질렀다. 난 이 집에서 아무 데도 못 간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여기서 돌아가셔. 성호 아버지도. 너도 여기서 태어났잖니? 은지의 코웃음. 아, 유산 타령 그만 좀 해요. 우리가 무슨 옛날 사람도 아니고 복숭아 나무 밭이 소중하다고요? 이해 못하겠네. 성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굳는다. 은지야, 제발. 은지가 기어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언젠가 이 마을도 남아나지 않을 거야. 서울 아파트 하나가 여기 산 열차의 값인데 몰라서 이러겠어? 옥자의 손이 덜덜 떨렸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미간을 구기며 낮게 외쳤다. 이 산, 이 밭, 이 흙, 난 이걸로 살아왔다. 너한테 필요 없다면 너 혼자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 은지는 눈을 치켜뜬 채 크게 숨을 쉬었다. 입꼬리에 묘한 조소가 맴돌았다. 알았어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사세요. 답답해서 미치겠네. 잠시 후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밥상 맞은편에 앉아 헛헛한 표정을 지었다. 밥을 먹으며 성호가 힘겹게 말을 꺼냈다. 엄마, 은지 말도 좀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서울에 계시면 보험도 좋고 건강도 자주 체크할 수 있잖아. 옥자는 병뚜껑을 닫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서울은 나랑 안 어울려. 사람도 복잡하고 흙냄새도 없고. 또 도대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어머니? 은지의 목소리가 가시돋친다. 성호가 은지를 물끄러미 봤다. 은지야, 엄마가 뭘 선택하든 조금은 존중해줘야 해. 너도 힘든 거 아는데 엄마도 자기 삶이 있잖아. 은지가 참다 못해 숟가락을 내려쳤다. 내가 언제 엄마한테 뭘 뺏어갔다고? 당신이 문제야, 성호 씨. 엄마한테서 못 벗어나잖아. 그 점점 혐오스러워져. 옥자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침묵 속에 방으로 들어갔다. 성호는 허탈하게 고개를 떨궜고 은지는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옥자는 텅 빈 방 한 구석에 앉아 등을 돌리고 무릎을 껴안았다. 바깥에서는 두 사람의 조용한 다툼 소리가 새어나온다. 그만 좀 해. 난 정말 지쳤어. 그래, 나도 지쳤어. 너 당신 때문에. 옥자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중얼거렸다. 아들, 네가 점점 내 소나귀에서 멀어져 간다. 저 여자가 널 끌고 가겠지. 그래도 엄마는 끝까지 네 곁에 있을 거야.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밖에 찬 공기는 유리창을 두드렸고 한옥자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날 밤 마당에는 눈이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옥자는 얼어붙은 수도께 뛰어가 쪼그리고 앉아 사리에는 물로 쌀을 씻었다. 그때 은지가 현관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다. 어머니, 수도 잠겨요. 그렇게 밤에 물을 틀면 터진다고요. 옥자는 이마를 닦으며 낮게 대답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매일 이 시간에 이 물로 밥 해먹었다. 한 번도 물 걱정한 적 없다. 아,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네. 은지는 투덜대며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은지는 도시의 시동을 거는 소리와 함께 차를 끌고 골목 끝에 멈췄다. 성호가 애써 웃으며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이번 주말엔 잠시라도 함께 서울 가시자. 은지도 걱정하고 나도 엄마랑 시간 보내고 싶어. 옥자는 무거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성호야, 내 인생 내가 결정한다. 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만 짊어지고 살지 마라. 성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차 조수석에 앉았다. 골목에 차가 멀어지자 옥자는 혼자 남아 찬바람을 맞았다. 이 바람, 그냥 물 한 바가지 부은 것보다 더 시리다. 하지만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땅이 내 모든 것이야. 눈물과 함께 마음 한구석이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다. 뼛속까지 시린 밤 어둑해진 산마을. 한옥자의 집안은 질식할 듯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저녁상이 치워지고 은지는 일부러 성호 쪽을 흘겨보며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당신 퇴근 늦게까지 뭐 했어? 진짜 사업하는 사람 맞아? 엄마한테 전화한 건 또 몇 번이지? 성호는 지친 얼굴로 스마트폰을 탁자 위에 내던졌다. 은지야, 엄마도 연세 많으시고 가게 혼자 하시니까 혹시 무슨 일 있을까 봐.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그만 좀 해, 제발.
나도 시댁, 엄마 얘기 하루에 10번씩 듣는 것도 진절머리나. 나도 부모님 계셔. 근데 당신 엄마 하나 때문에 내 인생 다 버린 것 같아. 성호는 손을 번쩍 들고 소리쳤다. 은지야, 그만! 그렇게 불만이면 다 털어놔.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은지가 벌떡 일어서고 이글이글 타는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잘못? 모르겠어? 나 여기 총무석 산 지 3년 됐어. 처음엔 시도해보려고 했지. 다 참고 웃고 아침마다 밭도 따라 나가고 장터도 도와줬어. 근데 한 번이라도 나한테 고맙다 했어? 항상 남편 밥, 남편 옷, 남편 걱정. 나? 개 한 마리만도 못한 취급. 아침이면 밭 심어라. 낮이면 김치 담아라. 저녁이면 성호 밥 차려라. 미친 집구석, 진짜! 성호가 화를 누르며 겨우 말했다. 엄마가 그러는 건 널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서 그래. 딸이라 생각하시니까. 딸? 웃기지 마. 딸인데 왜 사람 취급을 안 해, 다. 나 서울 출신이라서 그런 거야? 어머니, 속으론 나 싫어하는 거 뻔히 아는데. 이때 방문 너머로 옥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희미하게 눈에 핏발이 서려 있었다. 이 집이 미친 집구석이라니 감히 누가 그런 말을 해? 은지가 한치도 물러섬 없이 맞붙었다. 어머니, 듣고 싶었던 말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 집, 이 마을, 이 산 전부 혐오해요. 시골 냄새 역겨워. 오직 쓸모 있는 건 남편 하나. 근데 그 남편도 반은 어머니 거지. 그러니까 내가 미쳐가는 거죠. 옥자의 목소리는 얼음 같았다. 욕이라도 뒷전에서 하지. 면전에서 할 정도면 그간 얼마나 저기를 품었던 거냐? 은지가 피식 웃었다. 저게? 네, 맞아요. 솔직히 엄마 하나만 없으면 내 인생도 우리 결혼도 한결 편해집니다. 순간 성호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야, 말 가려서 해. 내 엄마야. 은지가 날카로운 어조로 대꾸했다. 왜? 지금도 결국은 엄마 편이잖아. 네 아내 흉보면 못 견디겠고. 엄마 욕하면 분노 폭발이니. 그래서 엄마 무릎 꿇고 울어? 가족? 웃기지 마. 이 집은 평생 엄마 아들 하나 바라보며 썩어가는 거지. 난 질색이야. 옥자는 심호흡을 크게 하며 그제야 참고 있던 감정을 쏟아냈다. 그래, 네 마음 알겠다. 나도 네가 처음부터 가식이라고 느꼈다. 서울 물 먹었다고 우리 모두 무시하지 마라. 내 아들은 나가도 갈 데 있지만 넌 이 마을에 네 편 없다. 그거 모르지? 은지가 씨뿌리게 쏘았다. 아저씨네 마을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반찬집 할머니의 손맛 좀 있어서 돌아다니는 거가 자랑? 다 웃긴 거죠. 남편 하나, 손주 하나 차지하려고 여기서 이렇게 구차하게 남는 거죠. 옥자의 눈빛이 번뜩였다. 천벌 받을 소릴 그만해라. 내가 모질이인 줄 알아? 이 상골에서도 인간의 심장, 모성 그런 건 변하지 않아. 인간이 어디서 오든 중요하단 건 결국 진심이야. 성호는 고함치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둘 다 그만! 이 집안 진짜 어떻게 될 건데 미쳐 돌아가냐? 갑자기 은지가 눈에 눈물을 맺혔다. 알겠어. 나 이제 말 안 할게. 하지만 명심해요, 어머니.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면 결국 모두 다 잃을 거예요. 옥자는 분노와 슬픔에 주저앉았다. 은지는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성호만 남아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떨어뜨렸다. 거실은 다시는 풀릴 수 없는 냉기가 온 집안을 흔들고 있었다. 밤늦게 성호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서울 친구에게 답답한 듯 중얼거린다. 난 왜 부모도 안 해도 행복하게 못하지? 내가 둘 다 불행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옥자는 혼자 마당에 나와 얼어붙은 풀잎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내 뼛속, 내 마음까지 전부 꽁꽁 언 것만 같다. 하지만 절대 꺾이지 않는다. 전현, 감히 나한테. 네가 뭘 해도 이 집 내 거다. 창틀 너머로 은지가 쏘아보며 내뱉는 말이 어렴풋이 들렸다. 그러지 말지. 그깟 산골에서 평생 굼벵이처럼 살다 줄게. 옥자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쳐들었다. 치욕스러워도 내 모든 걸 지켜낸다. 하지만 이 집엔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멈추지 않는다. 부엌 한 귀퉁이,
한옥자도, 민성호도. 그 누구도 따뜻하지 못한 밤이었다. 냉기 속에 음모 이른 오전, 한옥자는 무릎 통증을 참으며 가게 준비에 한창이었다. 이슬이 맺힌 깻잎과 상추, 어젯밤 김치로 새 붉은 기운까지 더했다. 어제 그 싸움이 뇌리에 싹 가시지 않은 채 불편한 침묵이 집안을 감쌌다. 부엌 쪽에서 문득 냉동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내리찍은 것처럼. 옥자. 혼잣말. 냉동고 여는 소리 저렇게 큰 적 있었나. 은지가 현관에 서서 스스로 벨트를 고치며 옥자를 부른다. 어머니, 오늘 반찬 운영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번엔 제대로 SNS에도 업로드 해드릴게요. 옥자는 잠시 의아해하며 고개를 젓는다. 네가 이런 걸 자원하다니 무슨 바람이 불었나? 은지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손끝이 이상할 만큼 차가워 보인다. 제가 도시 애들 상대 잘하잖아요. 어머니가 옛날 방식 고집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배달도 맡고 오늘 트럭 직접 몰아드릴게요. 은지, 속마음. 알아서 냉동차 문도 조작할 수 있겠지. 옥자는 미심쩍지만 거절하지 않는다. 그래, 뭐든 해봐라. 이른 오후, 은지가 주방으로 들어와 나무 상자를 들고 온다. 어머니, 오늘은 냉동 트럭으로 대량 배달 있죠? 시장 납품이랑 마을 경로당 2군데. 옥자는 찜찜한 기분에 말을 아낀다. 대량 주문은 힘든데 말이지. 마을 분들이 부탁하셔서 그런 거라 네가 운전해주면 고맙지. 은지가 트럭 열쇠를 돌리며 말한다. 오늘 제가 알아서 다 실을게요. 어머니는 주방에서 반찬 확인하고 타실 때 부르면 되죠? 옥자는 반신반의하며 끄덕인다. 이런 것쯤이야 옛날엔 혼자 다 했었지. 은지는 익숙하게 냉동고 문을 연 뒤 트럭에 반찬을 차곡차곡 실었다. 표정은 차분하면서도 속으론 한껏 머리를 굴리고 있다. 반찬 상자를 실은 후 은지는 일부러 냉동고에 들어가 물건 배치 상태를 확인하는 척한다. 곧바로 옥자를 부른다. 어머니, 반찬 쏟아졌었는데 직접 와서 정돈 좀 해주세요. 제가 하려다 손도 다칠 것 같아요. 옥자는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끼며 트럭에 오르려 한다. 은지. 속삭임, 입꼬리에 냉소. 드디어 완벽하게 준비됐어. 한 번만 들어가라. 한옥자. 옥자가 트럭 내부로 들어서자 은지는 뒷문틈에 손을 올렸다. 차갑고 뻣뻣한 손가락 끝이 바삐 움직인다. 은지. 어머니, 저 안쪽에 반찬 박스 3개가 넘어갔거든요.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그냥 안에서 한번 다 검사해 보세요. 제가 밖에서 잠깐 문 닫고 있을게요. 바람 들어가면 온도 떨어진다고. 옥자, 의심스러운 표정. 문 닫지 말고 있어라. 엄마 금방 나올 거다. 은지, 입가에 섬뜩한 미소. 네, 어머니, 문은 안 잠글게요. 옥자가 박스 사이를 다듬는 순간 뒤에서 트럭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곧이어 잠금 장치가 채워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옥자. 비명. 은지야, 문 열어. 이게 무슨 짓이냐. 은지. 트럭 밖에서 속삭이며. 들어보세요. 이제서야 조용해질 수 있으니. 누가 여기서 시골 냄새 맡고 늙어 죽으래? 옥자가 미친 듯이 뒷문을 두드리지만 트럭 두꺼운 벽의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차갑게 식어가는 공기가 살갗을 파고든다. 은지 트럭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친구에게 문자를 보낸다. 메시지. 드디어 시작. 오늘이면 끝납니다. 시어머니 스스로 갇히는 척하는 거 다 촬영도 할 수 있어. 걱정 마. 은지. 독백. 민성호 그 바보. 이걸 알면 어쩔 거지? 아줌마가 없는 세상. 날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서울로 드디어 진짜 일상으로 돌아갈 거야. 한편 냉동 트럭 안에서 옥자는 호흡이 하얗게 일며 점점 손끝이 얼어붙기 시작했다. 이 냉기 뼛속까지 스며들어. 은지, 넌
도대체 무슨 괴물이냐? 문을 두드리며 옥자는 온몸이 얼음처럼 마비되어 간다. 민성호, 내 엄마가 여기 있다. 제발. 하지만 트럭 외부에선 오직 은지의 냉소 가득한 한마디.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요. 이 토막난 시골도 이제 곧 끝이에요. 잠시 뒤 은지는 트럭 문을 살며시 열어 주변을 살폈다. 마을 아주머니 한 명이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다. 은지는 순간 놀라는 척 옥자를 부축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세상에, 어머님, 이 안에서 어떻게... 아, 이럴 수가. 저도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마을 아주머니, 옥자야, 어디 아프니? 발이 시퍼래졌는데. 은지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한다. 요즘 기억력도 많이 안 좋으시고 가끔씩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옥자, 약해진 목소리로. 네가 날 여기다 가뒀잖아. 은지, 작은 소리로 귀에 속삭인다. 지금 무슨 말 하세요? 모두가 듣고 있는데. 마을 아주머니는 의심하면서도 은지의 편을 들어준다. 옥자야, 나이 들면 그런 경우 많아. 너 걱정 말고 푹 쉬어. 은지는 걱정 가득한 며느리 노릇을 완벽히 연기한다. 앞으론 제가 어머니 항상 따라다닐게요. 절대 혼자 안 두겠습니다. 그 순간 옥자는 모든 걸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절박하게 함정에 빠졌는지,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믿지 못하는 차가운 현실을. 옥자, 독백. 이대로 당하지 않아. 반드시 네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고 더러운 이 냉기보다 차가운 벌을 내게 내릴 거다. 은지는 밤에 트럭 밑에서 녹음기를 꺼내며 웃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시골 암탉 한 마리 때문에 깽판 치는 건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트럭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냉동고보다 더 차갑게 빛났다. 첫 번째 얼음밤 밤이 내린 전라남도 상홀. 작은 마을은 인적이 끊기고 찬소리가 골목길을 뒤덮었다. 달빛마저 희미하게 얼어붙는다. 옥자는 하루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듯한 몰골로 가게 뒷문을 닫았다. 손끝이 얼얼했고 마음 역시 얼음장만큼이나 차갑고 무거웠다. 그때 은지가 교묘한 미소를 머금고 부엌에 들어섰다. 어머니, 오늘 마지막 배달 남았어요. 냉동 창고에서 대구랑 낙지 좀 꺼내와야 해요. 밤에는 온도가 더 떨어져서 어종별로 상태 체크해야 한다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옥자는 몸을 떨며 침을 삼켰다. 전에는 은지가 밤늦게 혼자 창고 일하라고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지금 내가 혼자 들어가라는 거냐? 이 시간에는 너무 춥다. 은지는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저요? 어두운 창고에 혼자 들어가면 무서워요. 어머니는 익숙하시잖아요? 걱정 말고 안에서 전등 켜고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저도 바깥에서 문 지키고 있을게요. 옥자는 바람을 한번 들이마시고 두꺼운 외투를 껴입었다. 마치 등골을 타고 흐르는 한기를 이겨내겠다는 각오인 듯 말했다. 알겠다. 금방 나오마. 창고 문을 열자 싸늘한 냉기와 만료된 물고기 냄새가 동시에 밀려든다. 옥자는 두꺼운 장갑을 끼고 찬 공기 속으로 느릿느릿 들어섰다. 지지직, 형광등 불빛 아래 얼음 위에 김이 맺혔다. 옥자, 속마음. 이 안은 인간이 지낼 곳이 아니다. 내 골수까지 스며드는 냉기. 그 순간 문이 쾅 닫힌다. 금속성의 잠금 소리, 그리고 전등도 퍽 꺼져버렸다. 은지야, 문 열어! 뭐 하는 거냐? 밖에서 은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퍼진다. 어머니, 불편하시면 곧 나올 수 있죠? 제가 옆에 딴데 있으니까 무슨 일 있으면 문 두드리세요. 아, 대신 너무 소리 지르지 말아요. 이 밤에 시끄러운 소문 나면 곤란하니까. 옥자는 세게 문을 두드린다. 이 년아, 장난 그만해. 내가 네 꼭두각시냐. 그러나 답은 없다. 오직 냉동창고 밖으로 희미한 라디오 음악 소리와 은지의 맑은 콧노래. 추운 날엔 남의 떨림이 들리지 않아
정말 필요한 사람만 살아남지. 옥자는 점점 숨이 가빠졌다. 공기는 점점 희박해지고 온몸의 감각이 무뎌지고 손끝이 파랗게 질려간다. 옥자, 절박하게. 성호야, 아들아, 도와다오. 이 못된 년한테 엄마가 잡혀 있다. 시간이 흐른다. 옥자는 혹한의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말아 웅크린다. 머릿속엔 수십 년간의 추억과 수모, 자식을 위한 희생이 스쳤다. 관절은 더 이상 구부려지지 않고 입에선 하얀 입김만이 무력하게 흩어진다. 은지는 바깥에서 전화를 한다. 여보, 엄마가 창고에서 뭔가 찾다가 오래 걸리시네. 혼자 들어가신 게 맞아. 가끔 요즘 정신도 없으신 것 같고 혹시 메인키 가지고 있으니까 곧 꺼내드릴게. 불안하면 얼른 와. 전화기 너머 성호가 대답한다. 은지야, 엄마 자다가 헛소리 하거나 부산스러운 거 아니야? 창고 오래 있으면 안 돼. 감기 걸리면 큰일 나. 알겠어요. 빨리 와 보세요. 은지의 입계엔 냉정한 미소가 번진다. 옥자는 점점 사지가 마비되어 간다. 노인의 몸은 젊은이와 달리 한밤의 냉기에 훨씬 취약했다. 벽에 기대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린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해? 성호야. 우리 아들, 엄마, 보고 싶지도 않냐? 눈시울이 붉게 얼고 숨소리는 갈라진다. 잠시 후 은지가 일부러 허둥대는 연기를 하며 문을 열고 들어온다. 어머님! 어머님! 어디 계세요? 세상에, 어머님이 실수로 안에서 문 닫으신 거 아니에요? 옥자는 이미 정신이 몽롱해진 상태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네가 문을 열어줘라. 은지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달려가 옥자를 붙잡는다. 어머님, 어떡해요? 손도 파랗게 되고 괜찮으세요? 정말로 혼자 계신 거예요? 그 순간 차가운 창고 불빛 아래 은지의 속삭임이 섬뜩하게 스민다. 엄마가 좀 정신만 차렸으면 이런 일 없지 않았을까요? 자꾸 혼자서 쓸데없는 고집만 부리니까 그래요. 옥자,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핏발선 눈으로 은지를 노려본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성호를 불러와라. 은지는 미소를 감추며 고개를 끄덕인다. 네, 이제 곧 오실 거예요. 하지만 다음엔 더욱 조심하세요. 이 마을 어머니 하나 때문에 망가질 순 없으니까. 성호가 창고에 달려온다. 은지는 울먹이며 그를 맞는다. 여보, 엄마가 문 안에서 나오질 않길래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요즘 자꾸 이상해지시는 것 같아.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혹시 혹한에 저렇게 계셨다가 더 큰일 나면 어떡해. 성호가 허둥지둥 어머니를 부축한다. 엄마, 정신 좀 차려.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잡는다. 이 집, 이 며느리.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얼어붙은 혀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 성호는 자신도 모르게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 앞으로 창고엔 혼자 들어가지 마세요. 은지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챙기시란 말이에요. 옥자의 눈에서 분노와 절망이 교차한다. 은지는 성호의 뒤에 숨어 미소 짓는다. 이제 내 편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 옥자는 침대에 들어누운 뒤 하늘을 향해 이를 악문다. 내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으냐. 사는데 남은 힘, 저 뱀 같은 년에게 모두 쏟을 거다. 나 한옥자, 절대 이렇게 쓰러지지 않는다. 벽 너머 은지의 웃음이 실처럼 길게 얼어붙은 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밤의 냉기는 결코 가시지 않았다. 벼랑으로의 추락, 차가운 독백 빨간 소방차의 불빛이 깜박이고 응급차가 시골길을 내달렸다. 밤새 냉동 창고에 갇힌 한옥자는 얼어붙은 손과 발로 번쩍 들려 병원 침상에 눕혀졌다. 진료실에서 간호사가 소근소근 의사와 논다.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냉동 창고에 들어가셨다고요?
혹시 치매 초기 아닐까 싶어요. 은지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병실 앞 벤치에 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휴대폰 화면엔 장터 단톡방, 한옥자, 또 창고에 스스로 갇혔다더라라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은지, 속마음. 금방 끝날 일이야. 사람들은 원래 남 얘기에 참 잡이 없어. 성호는 저만치 음료수를 들고 병실로 들어간다. 옥자는 아무 말 없이 천장만 응시한다. 엄마, 괜찮아? 이제 이런 일 생기지 않게 좀 조심해요. 한숨 섞인 말에 옥자는 쓰디쓴 미소를 짓는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구나. 누구도 내 얘긴 들으려 하지 않아. 밖에서 들려오는 여자들의 소근거림. 원래 나이 들면 다 헛짓한다 하더니 한옥자도 예외는 아니구만. 그러게 며느리가 고생 많다더라. 옥자는 이불 끝을 꼭 움켜쥔다. 이 한평 남짓 병실, 내 평생에서 가장 추운 곳, 내 자리, 내 목소리 다 사라져간다. 문이 열리고 은지가 들어선다. 입꼬리에 누가 봐도 가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다. 어머님, 좀 쉬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집안일 힘드시니 무리하지 말라던데요. 옥자는 눈을 감아버린다. 엔진 소리마저 저 멀리 시베리아에서 들리는 듯 멍하다. 은지, 냉소적으로. 어머님, 혹시 또 누가 문을 잠갔다거나 무슨 억울한 일 있다고 하실 건 아니죠? 옥자는 입술을 꾹 다문다. 은지가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인다. 증거도 없으면서 이상한 소리만 하시면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아요? 동네 노인정 아주머니들 전부 저한테 고맙다니까요. 그분도 이제 오락가락 하셔서 먼저 요양원 모셔가야 한다. 다들 이런 말들만 하는 거 어머니는 아실까요? 옥자가 필사적으로 은지를 노려본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너 같은 뱀 같은 년이. 은지가 볼을 치켰으며 답한다. 지금도 엄마 노릇 할 줄 안다더니 결국 아무도 엄마 말 안 믿어주잖아요. 아들은 남의 편이고 동네도 엄마 없는 곳이 더 편하대요. 그러니 이제 인정하세요. 당신은 이 집에서, 이 마을에서 밀려난 거라고. 옥자는 숨을 크게 내쉰다. 계속 밀려난다. 마치 눈길 끝 낭떠러지로 미끄러지는 것 같아. 아무도, 진짜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다. 이때 병실 문틈으로 간호사가 고개를 내민다. 한옥자님, 보호자분 좀 잠시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은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 엄마, 잠시만 쉬세요. 의원님 말씀 들으러 잠깐 다녀올게요. 문이 닫히며 옥자는 홀로 남는다. 허공을 보며 낮게 중얼거린다. 내가 이대로 끝날까? 이 복도 100번을 걸었지만 이토록 차갑게 느껴진 건 처음이다. 밖에선 간호사와 은지의 대화가 들린다. 요즘 이렇게 갑자기 행동이 변하시면 보호자 동의로 요양시설 상담도 추천되거든요. 네, 저희 가족도 이미 고민했어요. 어머님이 가끔 위험한 행동을 하셔서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집에 도움이라도 쓰시는 건 어떨까요? 은지가 비릿하게 웃는다. 누가 맡아도 힘들걸요. 저보단 시설 전문가가 낫죠. 며칠 후 옥자가 퇴원해서 집에 오자 동네 시장길은 이전과 달리 싸늘하다. 누군가 수군거림, 누군가 외면, 가장 지긋지긋한 외로움이 따라붙는다. 옥자야, 몸 좀 괜찮아졌니? 예, 언니. 아주 조금요. 묻는 이의 말끝엔 동정심도 진심도 없었다. 옥자는 혼잣말로 낮게 거의 울음인지 분노인지 모를 속삭임을 뱉는다. 나는 더는 사람이 아닌가. 손끝에 밴 흙냄새, 등에 밴 피와 땀, 그 모든 게 이젠 추방의 근거가 되고 있다. 밤이 오면 은지는 옥자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한다. 저 장터 일은 앞으로 혼자 할 생각이에요. 어머님은 그냥 방에서 TV나 보세요. 혹시 또 실수할까봐 걱정되니까. 옥자는 마른 침을 삼킨다. 내 생애, 내 밥벌이, 내 손맛 다 빼앗기고 네가 그토록 원하던 대로 겨우 벼루처럼
남의 시선을 견딜 뿐이다. 늦은 밤, 옥자는 홀로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에 얼굴을 묻는다. 이대로 말라 죽을 순 없다. 내 버팀목은 내 손의 주름, 내 피와 눈물,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진실. 옥자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불끈 쥔다. 반드시 이 거짓과 냉기, 그리고 고독한 독백의 끝에서 내가 다 잃은 모든 걸 되찾으리라. 추락이 영원할 순 없어. 난 이대로 사라지지 않아. 문 밖 거실에서 은지의 키득거림과 성호의 무력한 한숨, 그리고 조용히 내려앉는 밤의 냉기, 침묵의 방.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딛고 일어서는 옥자의 눈동자는 다시 뜨거워진다. 두 번째 얼음 함정. 운명의 반전. 음습한 바람이 산 너머로 불어오던 이른 아침. 마을엔 벌써 떠도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한옥자, 또 무슨 사고 쳤대.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다 망할 뻔했대. 상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시장 입구마다 얼음장 같은 기운이 감돌았다. 옥자는 굳은 얼굴로 두건을 동여매고 가게에 나섰다. 입가에 굳은 지는 오래, 마음속은 점점 더 단단해진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이제 제가 나한테 뭘 해도 난 그대로만 당하지 않는다. 그날 오전, 은지가 일부러 시끄럽게 들어온다. 팔짱을 끼고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어머니, 오늘 큰 주문 들어온 거 기억나시죠? 경로당.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먹는 도시락 주문. 가족 단톡방에도 다 올렸으니까 실수하지 마세요. 주위 아주머니 한 명이 다가와 묻는다. 옥자야, 아직도 몸 성하나? 며느리 힘드시겠다. 치매도 걱정되고. 옥자가 꾹 참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내가 알아서 한다. 남한테 손 안 빌려도 된다. 은지는 익숙한 뻔뻔한 미소로 다시 말을 건넨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라서 어머니가 직접 냉동창고 안 재고 좀 봐주셔야 해요. 저는 밖에서 납품 체크 좀 하니까 어머니가 직접 꼼꼼하게 한 번만. 옥자는 미심쩍게 은지를 쏘아보았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웠다. 오늘은 결코 당하지 않겠다. 모든 걸 기록한다. 저 뱀 같은 년의 얼굴, 그 목소리를. 그녀는 얇게 접은 낡은 휴대폰을 턱 밑에 숨겼다. 녹음 기능 버튼을 슬쩍 켰다. 증거, 그리고 진짜 진실이 필요했다. 잠시 후 가게 앞에서 마을 아주머니들과 은지가 일부러 크게 대화를 이어나간다. 요즘 어머님이 정신줄을 놓으셔서 제가 다 챙기느라 힘들어요. 창고에서 맨날 이상한 소리 내시고 물건도 막 엉켜있고. 아주머니들, 아구구, 네가 효부로구나. 어머님 뭐든 맡기지 말고 젊은 사람이 앞장서야지. 은지는 입술을 살짝 깨문다. 오늘까지만 참아라. 모든 게 끝나면 넌 이 집에서 영영 나갈 거야. 성우도, 시골도 모두 내 것. 옥자는 냉동 창고로 향한다. 춥고 어두운 그 공간에 들어서기 전 뒤를 돌아본다. 은지가 거리를 두며 뒤따른다. 어머니, 제가 문 닫고 있을 테니 안에서 재고 다 확인하시고 뭐가 모자란지 꼭 알려주세요. 제가 바깥에서 전화 받을 때 창고 문 열면 바람 들어가니까 꼭 다 확인하고 나오세요. 옥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쪽으론 점점 분노와 긴장이 교차했다. 오늘 네가 무슨 수를 쓰든지 내가 모든 것을 세상에 보여주마. 창고 문이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닫힌다. 철컥 잠금 장치 소리, 얼음 짙은 창고 안.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꼭 쥔다. 그때 문 밖에서 은지의 낮고 싸늘한 목소리가 들린다. 어머님, 이런 좁은 곳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으실까요? 사람들이야 또 어머님이 실수했다고 믿으시겠지. 나는 그냥 지켜볼 뿐이죠. 옥자는 침착하게 문을 두드리며 일부러 큰 소리로 받아친다. 너 아직도 네가 이길 줄 아니?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다. 난 절대 네 마음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밖에서 은지가 비웃듯 중얼거린다. 할머니처럼 여기 박혀 있다가 그냥 얼어붙어 버리면 더 편할 텐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어차피 사람들 아무도 안 믿는데
며느리랑 아들에게서도 신뢰 잃고 동네 사람들도 다 내 편인데. 옥자는 녹음을 이어가며 창고 안박스를 일부러 움직이고 바닥을 세게 치기 시작한다. 이 소리도, 이 대화도 언젠가 이 여자 본색을 반드시 세상에 알릴 거다. 창고 밖에서 은지는 일부러 큰 소리로 아주머니들에게 말한다. 아이고, 또 냉동창고에서 왜 저러시는지 제가 따라 들어가려다도 싫으시대요. 참 속상하네요. 그 사이 한 이웃이 옥자 부엌 쪽에서 이상함을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이웃, 옥자야, 왜 창고서 나오질 않냐? 은지가 황급히 그러나 연기력 가득한 얼굴로 이웃을 향해 소리친다.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냉동창고 안에서 혼자 뭐라 중얼거리시고 제가 문 열겠다고 해도 자기는 아직 할 일이 많대요. 이웃이 은근히 눈치챈다. 그래도 너무 오래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곧 꺼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시간이 흐르고 옥자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맺힌 채 휴대폰을 품에서 꺼내 녹음이 되어가는지 확인한다. 차가운 땀과 공포, 그리고 오기로 가득한 혁명 같은 두근거림. 이게 내 마지막 힘일지라도 결국 내 거짓이 내 손에 무너진다. 한참 만에 은지는 일부러 동네 사람들 앞에서 창고 문을 연다. 애써 놀란 표정, 두려움 가득한 목소리. 어머님, 어머님, 어떻게 이 안에서 아직도 계세요? 제가 문 열어주려고 했는데 계속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이웃이 부축하듯 옥자를 감싼다. 몸이 이렇게 차가워서야 이러다 큰일 나겠어. 어멈! 은지는 의도적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말한다. 저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저만 보면 소리 지르고 냉동 창고에만 들어가시고 저도 보호자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동네 몇몇은 속아 넘어가 눈시울을 적시고 일부는 둘의 숨은 긴장감을 예감한다. 집에 돌아와 솔직히 쓰러진 채 베개를 껴안은 옥자. 가쁜 숨을 내쉬며 손에 쥔 휴대폰 녹음 파일을 틀어본다. 창고 안, 은지의 냉담한 목소리. 이 바보 같은 동네 사람들 다 내 손바닥 아니야. 내가 못할 줄 알아요? 당신 인생 끝나봐야 알아요. 그 모든 소리가 또렷이 녹음되어 있었다. 옥자의 마른 입술이 떨렸다. 이제 시작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증거가 내 손에 있다. 그리고 그날 밤 한옥자 마음속에서 내가 오늘은 쓰러졌지만 내일은 반드시 이 옷깃에 태양을 달리리라. 멀리서 은지의 날카로운 웃음소리와 그 반대편에서 옥자에 참았던 눈물이 한밤중 뜨거운 숨으로 얼음장을 깨운다. 드러난 잔혹함 삭풍이 매섭게 불어온다. 한옥자는 병색이 역력한 얼굴로 시장통을 천천히 걷는다. 주변 상인들과 이웃들은 지나치며 곁눈질만 하고 누군가 소리를 낮춰 수군거린다. 저 할머니, 이제 좀 많이 이상해졌지 않나. 며느리가 아니군. 저 집 돌볼 사람도 없잖아. 옥자는 굳은 얼굴로 묵묵히 걸었다. 주머니 속 작은 휴대폰은 뼛속까지 시린 증거를 담고 있었다. 손끝이 떨리지만 마음만큼은 점차 단단해졌다. 집에 돌아온 저녁, 은지가 먼저 말을 건다. 입꼬리에 시원한 미소가 떠 있으나 그 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오늘은 좀 일찍 쉬시죠. 시장에서도 어머님 걱정이 많더라고요. 이제 정말 요양원 상담도 해보고 아드님하고 상의해서. 옥자는 말없이 소파에 앉는다. 은지가 곁에 다가앉아 조용히 속삭인다. 어머님, 아직도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젠 아무도 어머님 말 안 믿어요. 설령 어머님이 큰 소리 친다고 해도 사람들이 바보인 줄 알아요? 옥자, 날카로운 시선.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입 닫는 거겠지. 하지만 아직 아무도 진실을 듣지 못했다. 은지가 살짝 당황했지만 다시 냉혹하게 다그친다. 진실? 웃기지 마세요. 사람들은 힘 있는 편이랑 목소리 큰 쪽을 믿어요. 어머님은 이제 작아지고 힘도 없고 이 집에서도 한두 번 더 실수만 하면서 모두 날 따라올 거예요. 옥자는 조용히 녹음기 어플의 파일을 지켜본다. 꺼내지는 않지만 가슴 안 어딘가 뜨거운 실핏줄이 박동친다. 다음 날 은지는 아예 집안 대소사를 장악했다. 저는 오늘 반찬 배달,
회계, 심부름 모두 따로 처리해서 어머님 쉬시라고 다 말씀드렸어요. 집안 물건 정리도 앞으로 제 몫이에요. 어머님은 방에서 푹 쉬세요. 옥자는 침착하게 대꾸한다. 내가 없어도 된다면 네가 아예 주인 노릇 하겠다는 거냐? 은지는 농담인 척 그러나 뼈 있는 미소로 답한다. 그게 어때서요? 아드님도 이제 제 편이에요. 시골 인심 다 저 믿어요. 어머님만 고집 부릴수록 더 안 좋아지실 텐데요? 옥자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내가 살아온 시간, 온갖 핍박과 굴욕을 견뎠다. 하지만 그 덕에 내 안엔 바람보다 센 각오와 눈보다 더 차가운 인내가 생겼지. 밤이 되자 옥자는 혼자서 조심스럽게 작은 방 문을 걸어 잠근다. 휴대폰을 열고 녹음 파일을 재생해 본다. 녹음 속 은지의 목소리가 또렷하다. 내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님 없으면 저도 이 집도 다 행복해지는 거죠. 동네 바보 할머니처럼 굴지 말고 그냥 정리 좀 하세요. 요양원 가서 맘 편하게 시골 안 보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옥자는 손이 덜덜 떨리지만 갑자기 자신감이 솟는다. 이거다. 더는 물러설 곳도 참을 이유도 없다. 모든 소문과 거짓 속에서 나만이 이 집 진짜 주인임을 보여줄 차례다. 며칠 뒤 모든 사람이 모이는 마을 행사날. 옥자는 아침부터 묵묵히 음식을 준비한다. 은지는 일부러 주위에 떠벌린다. 저 할머니 이제 손맛도 없어진 것 같죠? 제가 도와줘도 계속 저 혼자 하겠대요. 솔직히 불안해서 나도 손 놓고 싶어요. 같은 시각, 옥자는 방 안에서 녹음 파일을 USB에 복사한다. 한 번, 두 번 재생해보며 목소리, 숨소리, 욕설까지 전부 되짚는다. 사람들은 결국 진실을 본다. 한순간이든 누군가 증명하면 그때부턴 아무도 네 거짓에 속지 않는다. 오후가 되어 식구들이 하나둘 마당에 들어선다. 은지는 일부러 친척들과 동네 어르신 앞에 더 바짝 붙어 있다. 어머님은 많이 힘드신가 봐요. 요즘에도 창고 사건 이후로 밤마다 뭔가 혼자 중얼거리시고 저는 걱정돼서 잠도 못 자요. 누군가 은지 편을 든다. 그래, 네가 진짜 고생 많다. 어머님도 이제 몸 생각해야지. 그러나 그 한편에서 옥자는 단단히 결심하며 독백한다. 얼마나 더 모함하려 드나. 제가 마지막 칼을 빼들면 나도 내 마지막 한수를 던질 수밖에 없다. 그날 밤 은지는 옥자방에 불쑥 들어온다. 목소리는 낮고 싸늘하며 잔혹하다.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어머님. 제가 요양원 상담만 하면 끝. 아드님까지 내 편인데 이제는 진짜 이 집 쫓겨난 것 같지 않으세요? 옥자는 매섭게 응시한다. 네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은지가 비웃으며 속삭인다. 그럼 어디 증거라도 있나요? 어머님, 요즘엔 다 망상이라 그러던데요? 옥자는 손을 주머니에 슬쩍 넣는다. 그 안에 영혼보다 더 차가운 녹음기. 은지가 방을 나간 뒤 옥자는 독백한다. 이제 진짜 끝이 보인다. 모든 굴욕, 모든 모함, 그리고 저 독한 며느리의 잔인함까지 세상에 드러날 때가 왔다. 눈물도, 고통도, 더는 내 자산이 아니다. 마지막 남은 건 오직 용기로 이 거짓의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간뿐. 촛불이 깜박이는 밤, 옥자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작은 불씨가 속에서 다시 살아오르는 것을 느낀다. 이윽고 대면과 폭로가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연회상 위에 지옥불 하늘엔 맑은 햇살이 내리쬐고 마을 회관 앞마당은 풍악과 웃음으로 가득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잔치 음식을 나르고 커다란 상 위에는 생선찜, 떡, 각종 나물과 된장국이 쌓여갔다. 사람들은 하나둘 모였고 한옥자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동네 어른, 친인척, 심지어 멀리서 온 지인들까지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잔치의 주인공 한옥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굳은 표정으로 마당 한복판에 앉아 있었다. 그 눈빛에는 기쁨이나 설렘 대신 마지막 결의를 품은 도끼가 어려 있었다.
은지는 이른 아침부터 팔을 걷고 분주히 움직였다. 어머님, 좀 더 가운데 앉으세요. 어머님 없으면 이 잔치가 무슨 의미겠어요? 먹구름 없이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맞았다. 제가 사실 이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요즘은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서 제가 어깨를 자주 빌려드리죠. 저런 시어머니 만나면 저처럼 해야 한다며 다들 저를 부러워하시던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지의 소란과 친절의 환한 미소와 박수를 보냈다. 민성호 부인은 정말 복이다. 시골에도 저렇게 용한 며느리가 어딨냐. 옥자는 속으로 차가운 분노와 아픔을 삼켰다. 놀이도 오늘이 끝이다. 이제 내 가면을 벗을 때가 왔다. 잔치가 무르익자 은지는 잔을 높이 들고 축사를 외쳤다. 우리 어머님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곁에 계셔야 해요. 제가 앞으로도 누구보다 지극정성 보필하겠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기념 촬영을 시작했다. 은지는 일부러 옥자 바로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었다. 그러나 분위기는 옥자가 조용히 일어나 손에 쥔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켜는 순간 싸하게 얼어붙었다. 이제 제가 조금만 이야기하려 해요. 제가 이 집에서 살아오며 모든 걸 참아왔지만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진실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울려 퍼지는 낯익은 여자 목소리. 내가 못할 줄 알아요? 당신 인생 끝나봐야 알아요. 이 마을 놈들 다 바보죠 뭐. 할머니 빨리 없어져야 내가 숨 좀 쉬죠. 그냥 냉동창고 문 닫아버리면 끝이죠 뭐. 잔치 자리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숟가락을 놓았고 누군가는 놀라 입을 막았다. 은지는 순간 하얗게 질려 손을 떨었다. 이게 뭐야? 조작 아니야? 저건 내가 한 말이 아냐. 누가 내 목소리로 장난을. 어머니, 무슨 짓이세요? 옥자는 악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모두 들었죠? 이게 바로 이 집 며느리가 나에게 행한 짓이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내 목숨을 담보로 얼음 창고에 가두고 사람들 앞에서 내 명예를 짓밟았다. 내가 치매, 집안의 민폐, 거짓말에 모두 속지 말아요. 여기 다 증거로 남겨놨다. 한순간에 서로의 시선을 피해 외면하던 이웃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럼 그 말이 다 사실이었던 거야? 저 며느리가 어떻게... 민성호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녹음기와 옥자를 바라봤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동안 엄마한테 그런 거였어? 설마... 은지는 소리를 지르며 울먹였다. 다 거짓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해서 일부러 목소리 합성한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하지만 증거는 이미 명확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테이블에서 한두 명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이고, 저런 지독한 일도 다 보네. 옥자 아줌마가 얼마나 참으셨을까. 옥자는 이제 숨죽이지 않았다. 그동안 눌러 참았던 분노, 서러움, 원망, 그리고 끝끝내 이겨내야만 했던 고독이 한 줄기 울부짖음으로 터져나왔다. 여기 있는 사람들아, 다 들어라. 내가 말을 해도 안 믿었고 오히려 내 치부만 들춰서 날 내쫓으려 했지. 이 며느리가 사랑하는 척하며 저지른 악행 앞에서도 다들 외면하고 내 고통에 귀막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외롭게 만든 모든 거짓에 내가 불을 놓는다. 숨지 못할 것이다. 순간 은지가 옥자의 팔을 잡아 휘젓더니 절규한다. 여기 있는 다 너희야? 이런 시골, 저런 늙은이, 듣기만 해도 질린다. 나는 평생 이런 집구석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왜 내가 이 집의 노예가 되어야 해? 왜? 친척들은 흩어지며 수근거리고 이웃들은 냉랭하게 등을 돌렸다. 아이들은 울고 어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곤란해진 민성호가 중얼댄다. 이게 사실이었어. 내가 뭘 한 거지? 어머니, 미안합니다.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이제야 알았다는 게. 이윽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전화 소리가 퍼졌다. 노인학대, 정말 큰일입니다. 저런 악행을 못 본 척해선 안 될 일이고
옥자는 마지막으로 연회상을 둘러보며 몇 명 눈물 짓는 이웃들, 고개 숙인 아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악을 쓰는 은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이 집도, 이 마을도, 내가 지켜온 지난 세월 모두 이 지옥불 같은 오늘 앞에서 새로 태어나리라. 잔치상 위에 올려진 전이, 떡, 김치. 그 모든 것이 흔들렸고 마지막으로 옥자의 두 눈엔 더 이상 슬픔도 두려움도 남지 않았다. 지옥불 같은 진실, 그 한가운데서 새로운 시작을 품은 침묵이 천천히 퍼져나갔다. 얼음이 녹고 피로 씻겨진 억울한 폭로가 있던 연회의 다음 날, 마을은 깊은 겨울만큼이나 정적에 쌓였다. 이따금 까치의 울음소리만이 고요한 거리를 가로질렀다. 한옥자는 전날 밤을 통째로 깨어 있었다. 쿰쿰한 이불 속에서 차디찬 눈물과 함께 수십 년 억눌러왔던 원한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경찰은 불이 나게 찾아왔고 긴 회색 코트를 입은 형사는 한옥자님, 혹시 더 제출할 녹음 기록이나 증언이 있으신가요? 정중하게 물었다. 옥자는 손목이 굳은 채로 USB를 건넸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날 있었던 말, 그 전의 모욕, 제가 다 담았습니다. 경찰은 유심히 녹음과 진술을 확인했다. 주민 몇몇은 나는 며느리가 워낙 싹싹해서 설마 그랬을 줄은 머뭇머뭇 증언했고 옥자의 손을 잡으며 이제야 진실이 밝혀지네. 옥자야. 미안하다. 속삭였다. 은지는 마당 한쪽에 앉아 흐트러진 머리칼로 소리쳤다. 내가 뭘 잘못했어. 다 시어머니가 나만 괴롭혔던 거야. 사람들아, 나 좀 살려줘. 이 세상은 불공평해. 누구도 날 이해하지 않아. 형사들이 은지에게 다가갔다. 민은지 씨 노인학대 및 상해,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은지는 오열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덫에 빠진 건 나예요. 이 집이, 이 마을이 날 죽였어요. 다들 가식적이야. 이웃들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그러나 등 돌리고 몇몇은 수군거렸다. 그래도 저렇게까지 해야 했나? 사람 마음이 참 무섭다. 무서워. 한동안 마당은 통곡, 쑥덕임, 경찰 무정의로 뒤섞였다. 연회는 상처투성이로 끝났지만 차가운 구석에서 고요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새로운 질서가 움텄다. 옥자는 주저앉은 아들 성호를 바라보았다. 민성호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내가 너무 바보였어. 엄마 말을 믿어줬어야 했는데 내 여자가 내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던 걸. 나는 그 목숨 같은 울음을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성호야, 난 네가 살기 편하게, 네가 행복하게만 되길 바랐지. 하지만 이 세상엔 참아서는 안 될 일이 있었던 거야. 네가 몰랐던 게 죄가 아니야. 이젠 서로 미워하지 말자. 남은 세월 엄마 품 안에서 다시 살아봐. 성호는 그 품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회한과 미안함 그리고 40년 만에 찾은 단단한 가족의 온기가 서서히 얼어붙은 심장을 녹였다. 경찰차가 은지를 태우고 떠났을 때 옥자는 마당 중간에 홀로 남았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이젠 조금 쉬어. 옆에서 우리가 도울 테니까.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니? 우리가 다 못 알아보고. 옥자는 미소도 눈물도 없이 고개를 숙였다. 저도 여러분도 다 두려움에 빠졌던 거예요. 함께 살아가려면 두려움이나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보고 살아야 해요. 며칠이 지나고 소문은 언 땅 위로 모래가 녹듯 고요하게 퍼졌다. 시장 항위퉁이에서 옥자 아주머니, 이제 우리 김치 담가봐요. 민성호 씨, 힘내요. 어머니께 잘 해드려요. 조심스러운 격려가 이어졌다. 옥자는 여전히 혼잣말을 많이 했다. 긴 겨울이 끝나듯 세상에 이 얼음이 다 녹아내릴까. 내 고통, 내 억울함, 다음 세대엔 없었으면. 그러나 분명 느껴졌다. 아스라이, 정말 미약하지만 어둠 아래 새싹처럼 희망이 움트고 있었다. 어느새 작은 안방에도 햇살이
들었다. 성호가 반찬을 정성스레 만들다 엄마에게 내밀었다. 엄마, 옛날에 해주시던 된장찌개, 내가 오늘은 직접 끓여봤어. 허겁지겁 젓가락을 들었다. 옥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다. 그날 밤 창밖엔 투명한 이슬이 내리고 산등성이엔 아주 가는 안개가 스몄다. 옥자는 마지막 독백을 남겼다. 세상의 거짓은 언젠간 드러나고 진실은 얼음이 아무리 두꺼워도 결국 녹는다. 내가 겪은 지난밤의 고통이 누군가의 내일엔 조금 더 따뜻한 길이 되기를. 새벽녘 마을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옥자는 굳은 손으로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마저 달고 따스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속삭였다. 오늘부터 나는 다시 살겠다. 이 억울함을 다 흘려보내고 진짜 봄을 기다릴 것이다. 한 집, 한 가족, 한 사람의 작은 승리가 기나긴 겨울을 녹이며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새로운 희망을 피워내고 있었다.